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지난 봄에 있었던 성비위 의혹이 지금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기자회견해서 이게 조국 혁신당에서 성비위 사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관련자 이제 가해자인 사람들은 뭐 제명이 되거나 아니면 당원권 정지가 되면서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남아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특히 조국 전 대표, 지금은 혁신정책연구원장인데 조국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2차 가해라고 비판을 받았던 게 이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데, 일단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긴급 조사를 지시를 했고, 결국 이제 최강욱 원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뭐 본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비위 사건을 무시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뭐 얘기를 한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조국 혁신당이 잘못했죠. 당 자체가 좀 잘못했다. 네. 당 차원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강미정 대변인의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고, 자 거기에 몇 가지로도 제가 보는 한 가지 정도 사실관계가 당의 공식 입장과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한덕수 총리 기각 때 그걸로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거는 당시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이 해서 하지 않고 네. 공정하게 못했다라고 강미정 대변인이 주장했는데, 일단 당의 입장은 아니다. 외부 기관이 와서 제대로 공정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가해자 1은 탈당 조치, 제명 조치, 네. 재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되고, 또 가해자 2는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은 가해자 2 같은 경우 당원권 1년 정지 받았지만 뭐 휴직을 했나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또 됐다고 그러고. 네. 1년.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게 사실 그거라고 봐요. 당시 사건 때 피해자 강미정 대변인을 도왔던 한 분이 네. 당직자가 그 사건 관련해서 어떤 것을 녹음해서 3자에게 전했다. 네. 라는 걸로 감봉 1개월의 정직을 당하고 최근 기분 나빠서 탈당했어요. 그만두고. 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강미정 대변인이 이게 정의냐 한 거 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일단 전반적으로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 깊은 유감. 네. 피해자가 제대로 처리 안 됐다고 하는 것에서 깊은 유감을 하는 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 네. 그 다음에 이 피해자를 도우려고 했던 분이 징계, 감봉 한 달의 징계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판례 등에 의해서 동의 없이 녹음을 해서 이걸 제3자에 전달했기 때문에, 보통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들을 유죄로 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봉 징계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건 어떤 사례로 볼 수 있냐면, 이걸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의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상명하는데 뭔가 절차를 안 지켰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내부 고발자들을 그런 일부의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내린다? 네. 그렇게 만약에 동의 있으면 나중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녹음한 그대로 사과해라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지. 네. 그거를 아무리 그 녹음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징계를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징계를 내린다? 저는 사실 전혀 형식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네. 이 사건은 뭐냐면, 강미정 대변인이 줄기차게 얘기한 대로 조용히 있어라. 네.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조국 혁신당이 잘못한 거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분란이 아닌데, 그 그렇죠. 분란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2차 가해일 수 있다. 일단 문제가 생긴 걸 지적하는 내부 고발자들의 지적은 항상 시끄럽게 되잖아요. 네. 그걸 분란이라고 규정한 거죠. 그리고 그걸 도운 사람들을 징계한 겁니다. 네. 저는 이건 조국 혁신당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사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 조국 대표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침묵했냐, 침묵한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시간 전에 조국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라고 하는 거 봤더니,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네요.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론적인 얘기죠. 저는 네. 입장 표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조국 혁신당 계신 분들이
그 강 대변인에게 가해지는 거는 2차, 3차 가해라고 보여지고 네. 그분들이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강 대변인이 사건과 상황을 곡해하고 왜곡시켰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가. 유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더불어 곡해하고 왜곡한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 네. 5월 14일 날 네. 조국 선생님께서 네. 본인 SNS에 네. 올린 성비위와 관련된 조국 전 선생님의 말씀으로 조국혁신당과 조국 원장을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조국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한다.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다. 주옥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이나 조국 전 대표가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근데 지금 말씀이시죠? 뭐라고 하세요? 네.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뭘 제도적인 개선을 해요? 2차 가해 안 하면 되고요. 가해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를 하면 되고요. 피해자 보호하면 돼요. 강 대변인이 뭐 큰 거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 피해받은 거는 오케이, 내가 감내하겠는데 왜 어린 청년 정말 윤석열 정권 타도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정치를 바꿔보기 위해서 여의도에 온 그 청년 정치인들 왜 그들에게도 가해를 하고 2차, 3차 가해를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나 그거 못 참겠다. 그거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돼요. 뭔 제도적인 개선을 크게 해요.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는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인데 이렇게 과거에 했던 말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거나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 것들은 옳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조국 지금 원장이죠. 네. 원장의 저 해명도 약간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한 건 수감 시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절차적인 문제인 거죠, 사실.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있어도 사실 아니 당 이름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조국 신방현대도 혁신당. 성까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당일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조국 대표 중심으로 뭉친 당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내가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감된 뒤에 사면으로 나온 뒤에도 꽤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밖에서 여러 인터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찾는 데가 많았으니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저 문제는 중요했고 최근에 그 피해자를 조력했던 사람이 그만뒀다라고 보는 거는 뭔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지만 안 됐다. 네. 여기는 실망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미정 대변인까지 미련이 없다라고 이제 그만둔 거죠.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나는 몰랐어라고 지금 뭐 사면돼서 석방된 지 보름 20일 정도 됐잖아요. 20일이 네, 넘었죠. 네.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잘 몰랐어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책임 회피처럼 들리는 예. 그런 이제 그래, 얘기였다. 최강욱 의원을 민주당에서 윤리감찰탄을 통해서 네. 감찰하겠다고 하는데 저게 그냥 최강욱 의원의 사과와 윤리감찰단의 조사나 감사로 해결될 문제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윤리감찰단장하고 최강욱 의원하고 아주 끈끈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과연 공정하게 감찰을 하고 결정과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